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28번째 시간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우리 생활에서도 이 두 글자는 의외로 자주 쓰이는 편이기도 합니다.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빙자라고 있고요. 힘을 빌려서 의지함의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글자씩 찾아보시면 첫 번째 글자는 기댈 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글자가 설문해자에 들어있고 이 글자는 없습니다. 자, 이 글자는 맡길 임자에다가 이거 안석 괴자죠. 그래서 허신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석에 기대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석 괴자에 맡길 임자를 쓰는 것이고 음은 빙자처럼 읽는데 자, 여기 반절벌 보세요. 피 그다음에 빙절이죠. 그러니까 핑으로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핑자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안석이라는 것은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문인들이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앉는 일종의 낮은 책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꽤 자주 보신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석에 기대어 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경서 같은 데서 이런 이 빙자하고도 사실은 통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마음심을 담은 이 빙자하고 나중에 경서에 이 글자가 등장하면서 지금은 이 글자보다는 이 글자를 훨씬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글자는 깔자, 핑계할 자자입니다. 깔이라는 것은 깔다 이런 뜻이고요. 자리를 아니면 깔개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핑계하다, 어떤 구실로 삼다, 이것을 뭐 빌려서 거짓말을 하다의 자도 됩니다. 그럴 때는 빌릴 차자하고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서신은 이것을 재사용 깔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풀이 엮여 있는데 그것이 잘 엮이지 않은 모양, 그러니까 아주 어수선하게 풀이 엮여 있는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의 잠자리를 보면 상당히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낭자하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풀초자의 뜻을 따르고 짓밟을 적자입니다. 이것이 풀이 없어도. 그래서 이것은 소리다라고 해서 형성자로 허신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깔게, 깔다의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구실로, 핑계로, 빌려서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자 이제 복습하시면 비길 빙자이고요. 이게 의존하다의 뜻이죠. 마음 심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고요. 마음심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는 이 글자를 쓰고 있고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이 글자를 간화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글자는 깔자, 핑계할 자자입니다. 18획이고요. 풀초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획입니다. 그래서 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어사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자 첫 번째 뜻,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뜻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뜻, 말막음을 위하여 핑계로 내세움. 여기서는 핑계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에 해당하죠. 혼인 빙자 간음, 추석 빙자로 넘어간다. 끝맺음을 한다는 빙자로 해서 빙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글자는 다 핑계라는 구어로 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핑계로 간음했다. 추석을 핑계로 넘어간다. 끝맺음을 한다는 핑계로 지난 여름 나는 집을 나와서 K동에서 몇 달을 지냈다. 다 핑계와 빙자가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빙자하다도 있죠.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하다. 장인을 빙자하여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것은 똑같습니다. 말막음을 위해서 핑계로 내세우다. 빙자하다 많이 쓰죠.
의수를 빙자한 상인에 불과하다. 병을 빙자하여 몸을 풀었다. 자, 이것도 역시 핑계로 할 수 있습니다. 의수를 핑계로 상인에 불과하다. 핑계한 상인에 불과하다. 병을 핑계로 깊은 남자 속에서 몸을 풀었다. 핑계와 빙자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핑계는 과연 어디서 왔느냐? 내키지 아니하는 사태를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을 내세움. 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핑계의 중국어 발음이 빙지에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핑계라고도 썼던 것을 보면 이 빙지에에서 핑계가 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핑이라는 글자를 잘 쓰지 않거든요. 자, 핑계를 삼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도 빙자하는 거죠. 바쁘다는 빙자. 그죠? 빙자와 핑계는 발음의 차이일 뿐 서로 같은 글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핑계 두 번째를 보시면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구차한 변명이다. 변명, 핑계, 구실 다 비슷한 뜻입니다. 자꾸 핑계만 대지 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해라. 핑계의 개는 여의도 되고 어의도 되는데 지금은 여의만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국어 발음 빙지에, 우리말은 핑계, 빙자, 무언가 유사성이, 관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는 입을 빌리다의 뜻이죠. 구실이 될 만한 핑계를 댐 또는 그 핑계나 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구라는 표현도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빙자라는 표현, 과연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일단 중국 보면 빙지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찌에코 있는데 이 빌차자가 이 글자랑 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구와 같습니다. 아까 핑계, 구실 얘기할 때 자구도 있었죠. 그래서 찌에코를 훨씬 많이 쓰는데 빙지에라는 말도 있는 걸로 봐서는 한국과 중국은 서로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고지츠라고 얘기해서 구실입니다. 이게 열매 실자의 일본 신자체인데요. 구실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쓴다. 빙자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문어체로는 샤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자구입니다. 이런 표현도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에 물론 빙자만큼은 아니지만 자주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다. 영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Under color of 혹은 on the pretext 정도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빙자라는 표현 조선왕조실록에는 810건이 검색됐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동아일보 1929년에 쟁의의 빙자 일본을 견제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사설 중에 1957년 선거를 빙자한 언론 탄압은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28번째 시간에는요. 비길 빙자, 의지하다의 뜻이고요. 깔 자, 핑계할 자, 혹은 빌릴 차하고도 관련이 되는 빙자, 그리고 우리말 핑계에 관련 구실, 그다음에 자구까지 한중일 삼국을 에서 자주 쓰는 표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빙자가와 핑계의 관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빙자는 증빙이다, 그렇죠? 신빙성이다 할 때도 많이 쓰고요. 이 자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소문이 자자하다고 할 때는 아까 그 이리에 잠자리에 해당하는 낭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무언가 어수선하고 흩뿌려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소문이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것도 이 자자하다, 자자가 맞지만 자자하다의 어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빙자와 자자 은근히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핑계와의 관계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